자, 시작하시죠. 형, 기억부터 얼마나 쓴 거야? 자, 1번에 일단은 답은 다 불러줘야 되니까 1번은 x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자, 2번은 중앙값을 쓰셔야 되고요. 135mg. 3번엔 2 루트 497입니다. 자, 루트 안에 1916의 값을 갖게 돼요. 됐어요? 자, 4번에 3번, 4번에 3, 5번에 3, 6번에 2등, 10등이요. 이거 어디 하는 거예요? 지금 뭐하니? A 단계잖아. 통과하면 뭐예요? 자, 7번 풀어줄 차례죠. 네. 7번에 73.3, 예. 근데 반올림 한다. 73.3.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아이, 다 구해놓고 그거 자, 했어. 8번에 42, 9번에 138, 10번에 10가지, 11번에 11. 여기까지가 숙제였죠? 자, 그 뒤에 있는 12번부터 16번까지 당연히 또 풀어 오셔야 되고요. 됐어요? 너네가 지금 저기 뭐야? 규진쌤이 너네 저기 뭐야 프린트 하나 줬니? 아니요. 근데 다 같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제시 본다는 거, 제시 안 보고 본다는 거. 아니야. 뭐 할까 고민하고 있어서.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질문 해야 되는데 풀이를 어차피 뭐 다 풀어줄 건 아니고 1번 풀어줘야 돼? 1번 1번 못 풀었어? 슬프다. 자, 하나씩 물어보고 풀고 물어보고 풀고 이렇게 하죠. 1번에 네, 1번에 뭐요?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았대? 아. 왜 작거나 같다고 하고? 자, 문항번호 1번. 지금 3, 6, 8, x 11인데 여기서의 중앙값이 a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4, 7, x 9, 10이고 이 녀석의 중앙값이 b고요. 그 다음에 4, x 6, 10, 11입니다. 이 녀석의 중앙값은 c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a, b, c 순의 값을 갖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제일 처음에 a가 가질 수 있는 중앙값은 어쨌든 x의 위치만 바뀔 거거든요. 맞아? x의 위치에 따라서 여기다 쓰봐야 돼. 여기다 씁시다. 자, 첫 번째 녀석 거 x의 값이 6보다 작으시면요 a는 6이 되실 거고요. x의 값이 6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으면 a 값은 이제 x가 되실 거고요. x의 값이 이제 8보다 크시면 이제 a 값은 8이 되실 겁니다. 맞나요? 자, 두 번째 녀석에서 x의 값이 7보다 작으면요 b의 중앙값은 7이 되실 거고 7보다는 크고 사실 등호가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사실 다 여기 다 등호 있어도 상관없는 상태고
C보다 크고 9보다 작거나 같으면 x가 이제 b가 자체가 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값이 9보다 크거나 같으면 b의 값은 이제 9가 되시겠죠? 됐니? 자, 마지막 C 형태에서 x의 값이 6보다 작거나 같으면 c 값은 6일 거고 x의 값이 6보다 크거나 같은데 10보다 작거나 같으면 c가 x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x의 값이 이제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c의 값은 이제 우리가 10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됐니? 지금 보시다시피 제일 처음에 x의 값이 6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성립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애들을 다 나눠서 보는 건데 x의 값이 6보다 작거나 같으면 a가 6이고 c의 값이 6이고 b 값은 7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성립할 수가 없죠. 됐니?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새끼 때문에 x의 값이 6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으면 얘는 a 값이 x가 될 거고요. 이 녀석의 a 값은 7이 될 건데 그 다음에 이 녀석에서의 값은 이제 6보다 크고 7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제 x의 값을 결국은 이제 x라고 보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근데 이러면 a, c가 또 같고 b가 큰 상태가 벌어지겠네요. 됐니? 그래서 이걸 계속 다 해봐야 돼. 7보다 크거나 같고 x가 8보다 작거나 같을 때 8보다 크거나 같고 x가 9보다 작거나 같을 때 9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와 마지막 x가 1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계속 볼 겁니다. 계속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7보다 크거나 같다. a 값은 이제 어떻게 돼? 여전히 x, b 값도 x. 그 다음에 얘도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a랑 b랑 c랑 다 같다는 소리입니다. a, b, c가 다 같아져야 되는 거고 8보다 크거나 같고 9보다 작거나 같으면 얘는 8, 얘는 x, 얘는 x네요. 그러면 지금 사실 얘가 8이고 x 형태가 지금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 값보다 b 값이 크거나 같고 c 값하고는 같을 거고요. 됐니? 자, 9보다 크거나 같고 라고 했으므로 얘는 8, 이 새끼 값은 9, 이 값은 이제 결정을 못하는 상태죠. 그러면 사실 이 상태가 되면 A 값보다 B 값이 클 거고 그 다음에 C 값보다 B 값이 작거나 같아요. X의 포지션을 못 잡아요. 마지막 포지션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형태가 되면 8, 9, 10이니까 이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10보다 같을 때 우리가 원하시는 x의 범위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됐나요? 이번에 네? 2루트 379. 네, 맞아요. 네. 자, 2번은 해줘야 되니? 2번은 다 맞았냐? 3번은요? 자, 이게 가평균이라는 건데요. 3번 문항에 보시면 A점이 마이너스 70이라는 건 무슨 소리냐? 우리 이 점의 점수를 기준으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니까 이 점의 점수를 x라고 했을 때 실제 A 값은 x-70이라는 뜻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B점은 10점이라고 했으므로 얘는 x 플러스 10점이 되는 거고요. C점은 마이너스 20이라고 했으니까 x-20이고요. 자, D점은 뭐라고 했냐면 D값은 65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65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네 갖고 평균을 내보자는 건데 이걸 갖고 평균을 표현할 수는 있죠. 됐어? 얘네 다 더하면 5x가 될 거고 뒤에 있는 숫자들 다 더하면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90,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15 이렇게 되는 거죠.
됐니? 이걸 나누기 5점명으로 나눌 거니까 얘네들의 평균 점수는 x-3점입니다. 자, 별량이 x-70인데 평균이 x-3인 거죠? 이걸 갖고 얘네들의 편차를 구하게 되면 얘가 -67, 얘가 7, 얘가 얘가 13이구나. 미안해. 13, 얘가 -17, 얘가 68, 얘가 3점인 거죠. 됐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479가 이걸 하자는 겁니다. 너무 오버 아니야? 계산해. 그냥 계산하시면 돼. 화이팅. 5번에 3번. 네, 5번에 3번에 5번 해주세요. 4번부터 물어보고. 자, 4번은요. 하셔야 되는. 제 이걸 예상했습니다. 4번 없어? 그냥 5번은 맞았는데 세 근의 표준 편차. 찍었어요. 조리집법 때문에. 나도 찍었나 봐. 오늘 배웠던 거 있잖아. 근데 이거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자, 고등수학 상을 배웠으면 고등수학 상 방식대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고요. 옛날 100만 년 전에 아니, 옛날 100만 년 전에 이제 인수분해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얘를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잘 쪼갠다의 개념을 갖고 문제를 바라보시는 거고요. 네. 사실 찍어서 푼다라고 보시죠. 애들을 형태로 나눠서 보시는 건데 지금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녀석이 80의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3개의 형태의 곱의 형태를 가질 거면 결국은 저 80 갖고 어떻게 변형되는 형태가 될 거라는 거지. 무슨 소리냐면 x 플러스 a에 만약에 x 플러스 b에 x 플러스 c라고 하는 녀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한다면 a, b, c의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가 80이잖아. 그러니까 저 80의 약수 형태로 저 a, b, c가 만들어질 거를 예상을 하는 거야. 네. 이거 아주 예전 고전의 중3 방식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형태에서 결국은 얘네를 갖고 쪼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쪼갤 거냐면 대충 아무거나 마음에 드는 숫자를 쪼개서 찾는 거죠. 됐어요? 4. 자, 그래서 4를 하자고? 80 중에서? 4. 자, 80의 약수를 생각하면 2의 배수들 16까지 2, 3, 1, 2, 4, 8, 16 하고 5 하나 더 있죠. 됐어? 4, 5로 하겠다가. 그래서 유일한 5를 먼저 선정을 해보는 거고요. 기름들이네. 얘가 5가 될 수 있도록 x-5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건 x제곱으로 묶어줄 거고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될 거냐? 마이너스 5x니까 여기에 뭐가 10x가 남겠지?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2를 쓰고 x 10x라며 병신 아니야? 마이너스 10x로 넣고서 x 마이너스 5 이렇게 쓰면은 마이너스 15x의 제곱이 저거가 되거든요? 제곱됐지? 그러면 여기가 이제 플러스 50x니까 여기가 뭐야? 66이잖아? 그러면 66이면 여기 얼마가 남았냐면 16이 남았으니까 16에 x-5 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정확하게 마이너스 80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 x-5로 묶어주게 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6이 되시는 거고 8이. 그러면 이제 x-2에 x-5에 x-8로 인수분해됨을 볼 수 있습니다. 됐어요? 이거는 옛날 구닥다리 이제 중3 애들한테 설명했던 방식이고
너희들은 조립제법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자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분해를 배우셨나 지금? 현재? 네. 그럼 조립제법을 통한 인수분해를 하면 너희들은 이제 1 마이너스 15 66에 마이너스 80 이렇게 잡고 여기다 뭐 쓰냐? 일단 조립제법을 할 때 너희들이 보실 거 차나 좀 딴짓하지 말고 봐봐. 조립제법을 할 때 우리가 보시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은 얘네 둘의 합과 얘네 둘의 합을 비교를 해가지고 이 둘의 합과 이 둘의 합이 같냐 절대값이 다르냐 부터 먼저 봐요. 무슨 소리냐면 이게 사실 상수항이니까 0차죠. 차수로 보면 짝수차항이라고 봐야 돼. 얘는 2차고요. 얘는 1차고 얘는 3차죠. 짝수차수끼리의 합과 홀수차수의 합을 다 봅니다. 얘는 67이고 얘는 마이너스 95니까 둘은 달라요. 절대값도 다르고 얘네들의 절대값도 다르고 계산값도 다르죠. 마이너스. 부호도 다르고 절대값도 다르다고. 근데 얘네들이 만약에 부호가 같잖아? 무슨 소리냐면 얘하고 합한 거하고 얘하고 합한 거의 값이 부호도 같고 절대값도 같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0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얘네들이 부호는 다른데 절대값이 같아. 그러면 다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소리거든. 그때는 1을 넣었을 때 조립제법이죠. 이 두 개는 제일 많이 쓰는 아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조립제법에서 만약에 이렇게 됐는데 그 다음에 애들을 쓴데 1도 안 된다는 거,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안 된다는 거 확증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 너희들이 써야 되는 건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약수 중에 가장 작은 새끼를 넣어요. 원래 2를 넣어야죠. 1은 안 된다는 거 확인했으니까. 그러면 2를 넣어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이럴 때는 양수를 먼저 넣습니다. 그래서 2를 넣게 되는 거고, 그래서 1, 2,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4, 플러스 40, 80 하면 0으로 빠지죠. 됐어? 원래 이게 조립제법 할 때 보통 이런 형태의 진행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해도 x-2에 x-5에 x-8이 나온다. 사실 이거는 너희들이 예상하기 너무 어려운 거고, 이거는 옛날에는 이런 조립제법의 형태의 문항들이 나왔으니까 이런 조립제법 이런 인수분해 형태를 너희들은 하라고 사실 시켰거든요. 세기점. 지금과 다른 세기, 20세기에 문제들은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아마 기억으로는 2005년, 6년 이 정도까지는 아마 날뜨고로 기억을 해요. 지금은 잘 안 내고요. 어쨌든 이런 형태죠. 그럼 어쨌든 얘가 이렇게 나오면 세근의 표준 편차니까 258의 표준 편차 내자는 거잖아. 됐어? 평균은 5짜리지? 준이야. 그치? 5짜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에 0에 3짜리니까 제곱하고 제곱해가지고 더해가지고 응? 표준 편차 구하잖아요. 네, 3을 그렇구나. 3에 9 더하기 9 나누기 3을 할 거니까 6이 될 거고 루트 씌우면 되겠죠. 네. 됐어요? 네. 3번에 응? 8분에 38. 나 48 나왔을 때. 틀렸어. 3번에 2 루트 479예요. 네네. 자, 6번은 질문할 거 있어? 네. 근데 저 6분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풀은 나와서 뭔가 이건 오히려게 딸리는. 그려야 되잖아. 양심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아니 오히려게 딸린다고요. 그럼 오히려게 향상시켜 주세요. 그럼 가외를 하죠. 학원을 다녀, 국어학원을. 제 여기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봐야 국어학원 눈에 안 가지? 허리. 우리가 3년 전, 2년 전에는 학원에서 국어를 한번 개설을 해봤었는데 망했어요. 애들이 안 듣더라고. 하도 애들이 개설해달라고 해서 선생님을 초빙해가지고 개설을 했는데 안 들어. 뭐 하는 건지. 원장님이 그거 아니야. 저 그거 아니.
또 아 이거 노력에 비해서 푸는 게 없는데. 노력에 비해. 죄송합니다. 설명하기 위해서. 아이고 힘들어. 자, 잘 찍어봅시다. (20등) 자, 저건 대충 이렇게 찍혀 있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15명의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점수고요. 중간고사의 7등인 학생을 물어보는 겁니다. 됐니? 네. 중간고사의 7등이면 우리가 중간고사 점수를 보면 머리. 얘가 1등이겠죠. 네. 자, 중간 기준으로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고요. 3등이 둘이니까 4등은 없는 거죠? 맞아? 네. 그러면 얘네들이 5등, 5등. 맞아? 네. 그럼 얘네들이 5등이면 6등은 없는 거지? 그럼 얘네 둘이 7등이잖아. 네. 그러면 이걸 갖고 기말고사 점수 쪽에서 보면, 이쪽에서 보면 네. 얘가 1등이고요. 네. 얘네들이 2등이고요. 네. 얘가 3등이고요. 얘네들이 3등이 아니라 4등이구나. 4등. 5등, 5등, 5등이니까 6등도 7등도 없어졌죠? 3등은요? 3등은 2등이 둘이니까 없어졌잖아. 6등, 7등 없어졌고 얘네들이 8등이죠. 네. 10. 그러면 둘이니까 9등 없어졌지? 그럼 여기 있는 새끼들 다 10등 아니야? 그럼 중간고사의 7등인 새끼는 기말고사의 2등이거나 10등이겠죠. 이해돼? 네,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중간고사의 7등이 한 명이 아니니까 7등이 두 명이잖아. 중간고사의 7등은. 이 새끼는 기말고사에 보면 중간고사의 7등인 새끼 한 새끼는 2등이고 한 새끼는 10등인 거죠. 9번에 138이에요? 네? 9번에 138. 네. 자, 7번 질문. 하지마. 7번. 아 7번은 솔직히 7번 됐고 8번은 842. 42요. 8번 질문해도 돼요? 닥쳐. 진짜 몰라서 질문하는 거야? 네? 진짜 몰라서? 네 풀면 풀 수 있을 거예요. 저 진짜 모르겠어요. 9번의 정답. 세번 풀었어요. 아, 저 세번 풀었어요. 9번의 정답 138? 148? 틀렸는데? 138. 38. 양쪽 눈의 시력이 평균이 1.2 이상이 전체 A%. 네. A% 못 구했어? A가 28 아니에요? 네, A는 28. 네. 오른쪽 시력의 눈의 평균이 B라고 했잖아. 이 학생들의. 네. 그 28인 애들이 어딘지 알고 있는 거야? 네. 그 Y는 X 거 긋고 네. 그 처음에 1.2랑 1.2 거기 긋고 대각선으로 그리면 그 오른쪽 위가 걔네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이거 점을 찍을 수는 없고요. 어쨌든 여기가 끝점이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그렸으니까 하나, 둘.
그래프가 이만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우리가 1점이 이상이니까 오른쪽도 1점이 왼쪽도 1점이 뭐 이런 형태를 갖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긋는 거죠. 이렇게 긋고 이렇게 긋어서 애들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 찾으면 여기 있는 평균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계산력이 딸려요. 42? 네. 그러면 1.3짜리가 몇 명 있어? 여기 이제 2명 있잖아. 이렇게 네, 도박이요. 1.3에 2명 네. 1.4짜리는 1명. 1.5짜리는 2명. 1.6에는 한 명 걸려있죠. 네. 1.7에는 한 명 걸려있고요. 네. 1.8에 한 명 걸려있는 거고. 전체 인원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네요. 이거 8로 나오자는 거 아니야? 8이요? 응. 28이니까 7 아니에요? 7명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명 썼는데? 못 썼지? 1.8, 1.7, 1.6. 1.6 아니지 않아요? 어? 1.6 아니지 않아요? 그 오른쪽이 더 높은데 그 1.6은 똑같잖아요. 그러네. 1.6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빼야 되네. 이거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9.5. 10.5지. 이거 다 더하면 10.5야? 예. 10.5. 나누기 7. 그럼 됐어? 예. 10번, 11번. 아, 5번 아니구나. 그냥 9번 아직 질문 안 받았는데 9번 하셔야 되는 분들. 138 아니야? 네, 138이요. 그러면 된 거야? 10번 51분이 안 됐어. 지우자 일단. 자, 학생 5명이 1년 동안 읽은 책의 건수의 평균은 23명입니다. 중학교과 재빈값은 모두 다 25, 25래요. 5명이 있고요. 그다음 평균이 23, 중앙값하고 채빈값은 25. 그럼 바꿔봐서 5명 갖고 시험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5가 2명은 이상이 된다는 소리죠. 네. 그럼 25가 2개 이상이 된다는 소리고. 그러면 요쪽에 있는 게 2대 1이든 1대 2든 이렇게 되셔야 되는 상황이겠지. 네. 됐어? 양쪽으로 애들이 갈라질 거라는 점 볼 수 있고, 가장 많이 읽은 두 학생의 건수가 가장 적게 읽은 두 학생의 건수보다 20건이 많다고 했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A, B 25, 25 D인 경우하고, 두 번째는 A 25, 25 B 왜 B, D야? C 어디 갔어? B, C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가장 많이 읽은 학생의 두 학생의 건수.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C 플러스 25 이렇게 될 거고, 가장 적게 읽은 두 학생의 건수보다 20건이 많다. A 플러스 B 플러스 20보다 같아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네. 맞니? 이해돼요? 그러면 결국은 이 형태에서 우리는 A 플러스 B의 값이
C 플러스 5의 값과 같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겠죠? 됐나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저 위에서 이제 평균 건수가 23건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50을 더한 값은 23 곱하기 5의 값하고 같은 거잖아. 맞아요? 네.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이 80. 네. 80이야? 65 아니야? 65. 60이에요. 왜? 115 마이너스. 115에서 50 빼면 65 아니야? 맞아요. 너 왜 그래? 당황하게. 그럼 여기다가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C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니? 30. 네, C의 값이 30이 되시는 건가? 됐어요? 근데 못 물어본 거야? 5명이 읽은 책의 권수가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C 값이 30이면 결국은 A 플러스 B의 값이 어떻게 되는 거니? 25. 25니까 얘네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B 값이 사실은 지금 어떻게 돼야 돼? 25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 네. 그치? 그러면 사실 상관이 없겠네. 그럼 이것만 갖고도 25가지가 나오는 거야? 근데 다 10번 이상씩 돼요. 10번 이상은 읽었어도? 그렇네. 그러면 10,15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봐야 되는 거야? 12, 13까지 봐야 되는 거야? 몇 개 볼 수 있는 게 없구나. 11에 14 12에 13 이게 끝이겠네. 맞아? 에이 병신하네. 35잖아. 에이 너무 적다 했다 어쩐지. 그럼 10,15 25부터 시작해서 12, 13 17, 18 18까지 8가지가 나오는 거 아니냐고. 됐어요? 그럼 얘네들은 똑같이 가장 많이 읽은 두 학생의 학생의 값이 가장 적게 읽은 녀석에다가 20번을 더하겠다 이렇게 볼 거고, 그럼 B 플러스 C의 값이 A 플러스 45가 될 거고, 아까와 똑같은 방식에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65개 때문에 이렇게 되면 여기다 갖다 놓고 정리하면 A 값이 이제 10으로 정리가 돼버리는 거죠? 됐니? 얘가 10으로 정리가 돼버리면 B 플러스 C의 값이 55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얘가 이쪽에 와 있으려면 B 값이 25 이상이 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25, 30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얘는 몇 개 없네 진짜. 26 곱하기 29, 26에 29, 27에 28. 이렇게밖에 없는 건가? 잠깐만,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세 개인가요? 네. 세 개인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쓰게 되면 지금 봐봐. 제일 처음에 이 녀석에다 써있는 첫 값을 보시면 결국은 10, 25, 25, 25에 30이라는 뜻이고요. 이 녀석도 첫 번째 얘기하는 게 이 값이거든요. 맞아? 얘가 하나 겹친다는 거지. 그래서 얘하고 분명히 이걸로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인 건 맞는데 첫 번째 이 2가지의 경우의 수가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되는 경우의 수는 10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10번이면서 뭐라고? 10번이면서 11번은 11인가? 맞는데? 진짜요? 어. 진짜요? 어. 미쳤나? 4번에 10개 어떻게 맞췄네? 자, 자전거 대회 참가한 선수 8명을 뽑아서 일주일 동안 연습 시간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8이었습니다. 자, x1부터 x2, x8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8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8명의 선수를 다시 확인해보니 한 명의 선수가 12를 잘못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걸 알았대. 그러면 무슨 소리야? 여기서 7명까지는 제대로 되어 있는 거고 맨 마지막에는 12로 잡혀 있다는 거죠. 됐니? 그 상태에서 바르게 고쳐서 계산을 했으니까 x1부터 x2, x7에 이 새끼의 값을 y로 이제 정정을 할 거고 이랬더니 평균이 9가 되었습니다. 그죠? 자, y 값은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면 원래 x1부터 x7을 더한 다음에 12까지 더한 거를 8로 나누면 10인 거죠? 됐니? 그러면 x1부터 x7까지의 합은 80에서 12를 빼면 되니까 얼마죠?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어? 68이요. 네? 이렇게 어려운 걸 물어본 거야? 68이지? 됐어?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x1부터 x7까지를 더한 녀석에다가 y를 더해서 얘를 8로 나누면 9라는 거고 이 값은 실제로는 68 플러스 y인데 72잖아. y 값이 4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4를 12로 잘못 쓸 수 있는 거예요? 몰라. 어쨌든 이 새끼 양아치 아니야? 남들은 9시간씩 하는데 혼자서 4시간만 하고 겁나 뺀질거리는데? 자, 여기까지 됐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 구했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면 평균을, 분산을 구하는 다른 공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겁니다. 내가 분산을 구하는 다른 공식을 뭐라고 했었냐면 별량 제곱에 합을 해서 빼기 평균의 집 12의 제곱까지 해야죠. 이거를 평균을 낸 다음에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빼게 되면 이게 분산이요 라고 얘기해줬단 말이지. 네. 됐어? 108에 6 빼면 864인가요? x1의 제곱부터 x7의 제곱 플러스 144의 값이 108에 8 빼니까 864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x1의 제곱부터 720. x7의 제곱은 720이 될 거고요. 우리 새로이 계산하자는 거는 x1의 제곱부터 해서 x7까지 더한 다음에 여기다가 4의 제곱을 더해서 8로 나누고 여기서 9의 제곱을 빼주시면 되는 거죠. 진짜 됐나요? 네. 네. 그러면 앞에가 92고요. 뒤에가 81이니까 11이겠네요. 됐습니까? 시간 좀 남았는데 남은 시간은 네 숙제하세요. 우리 그냥 122부터 125까지를 그냥 다 숙제를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네요. 시간을 풀어보니까 네, 여기까지 해오시고 이쪽까지요? 끝까지요. 오 마이 갓.
127쪽도 외우는 건가요? 너무 너 외워. 아 여기 산에 못 외우면 삭발. 제 저보다 못 외워왔잖아요. 자, 제 친구는 이거 외우고 12번 120부터 125까지 풀어보시도록 합니다. 12번 저보다 12예요. 아니야, 이 새끼야. 양아치네? 어느 야구팀 이름이